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성이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도산 12곡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 작품이 이번 시험범이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하나만 보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을 보면 도산 12곡이죠. 자, 도산이라는 것은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원래는 23살부터 69세인가까지 60대까지 벼슬을 하거든요. 이제 속세에서 이제 벼슬 생활을 하다가 60대 은퇴를 합니다. 그럼 지금의 안동 지방에 도산 성원이라는 걸 짓고 이제 은퇴 후에 학문에 정진하고 자연을 즐기며 사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 서재 이름, 이제 안동에 있는 서원 이름이 도산이고요. 12는 12개의 수로 이루어졌습니다. 1수, 2수, 3수, 현대시로 따지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12개의 연시조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목이 도산 12곡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한번 먼저 포인트를 잡아보면 첫 번째는 이 작품의 갈래인 시조, 연시조죠. 이제 갈래적 특징이 나오거나 이 작품의 창작 취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창작 목적, 이 글을 왜 썼냐? 퇴계 이황 선생이 왜 썼냐? 자, 두 번째, 세 번째 두 문제는요. 이 시 자체의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각 수에 나와 있는 표현 기법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 써 있는 표현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시에 응용이 나왔을 때도 표현 기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정도는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도산 12곡이란 이 작품을 외부 시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비교 대조하는 다른 시들과 연계하는 비교 대조하는 수능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4문제 정도 찍어보고 이제 바로 또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래적 특징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산 12곡은 우선 시조예요. 근데 시조가 이제 뭐냐면 시조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시조는 우선은 시기가 고려 말에 등장을 해서 조선시대 크게 유행합니다. 조선 전기의 시조, 조선시대 후기 시조가 있죠. 고려 말에 등장해서 조선 전기 후기에 크게 유행을 하는 게 시조고요. 자, 시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그냥 시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평시조를 말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용어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초보 운전할 때 초, 가운데 중,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끝날 때 종례 시간이라고 하죠. 마지막 종을 써서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돼 있고 한 번 갈 때 이제 호흡이 4번 끊어지는 4음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시조하면 우리가 3장 6구 45자 많이 들어봤죠. 3장 6구 45자 3장이라는 건 초장, 중장, 종장을 말하는 거고요. 6구라는 것은 두 음보를 한 구로 봅니다. 자, 그러면 묶어보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6구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음보에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글자 혹은 4글자가 많아요. 뭐 가끔 2글자도 있지만 그래서 한 음보에 3글자, 4글자를 합치면 얼추 45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글자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3장 6구 45자, 뭐 3장 6구까지만 알아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조, 평시조의 어떤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평시조 이제 마지막 종장에 첫 음보 있죠. 여기는 반드시 3글자 3음절을 지켜야 됩니다. 3음절. 자, 여기 보면은 하물며 3글자, 여기 보면 다 3글자가 맞춰져 있죠. 천하에. 그래서 이 3글자가 이미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3글자를 맞추기가 좀 어렵다 할 때는 감탄사를 넣어서라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 두어라, 아이야, 두어라, 아이야. 자, 이런 거 별 뜻이 없는 감탄사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 이런 감탄사가 자주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종장 맨 앞에 3글자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탄사가 자주 나오죠. 자, 지금 도산 12곡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화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조의 이런 부분들은요. 고려 시대 이전에 신라 시대 때 크게 유행을 했었던 향가 기억나세요? 향가 4구체, 8구체, 19구체 향가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신라 시대의 19구체 향가의 마지막 형태였던 이 19체 향가가 후대에 등장하는 요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19체 향가가 4줄,
두 줄. 선생님 아마 이 영상을 찍고 제막매가도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442의 3단 구성이에요. 19체 향가가. 이제 향가는 참고로 음보는 없습니다. 3음보, 4음보는 이제 시조에만 4음보가 있어요. 자, 어쨌든 19체 향가가 442인데, 자, 얘도 기서결의 3단 구성이죠. 3단 구성, 얘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인데 맨 마지막을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 첫머리에 아아 같은 감탄사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신라 시대의 다른 향가가 아니고요. 19체 향가가 내용상 3단 구성이고, 자, 마지막 낙구, 마지막 부분 첫머리,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존재한다. 감탄사, 아으 같은 감탄사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그 근거가 뭐다? 자,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고, 종장 첫 음보를 3음절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기 어려우면 감탄사라도 써서 지켜야 돼 라는 이렇게 뭔가 고정하는 형식.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19체 향가와 시조와의 어떤 연관성을 말한다. 그래서 19체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갈래적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금 보면 평시조겠죠? 자, 사설시조는 또 뭐냐? 사설시조는 초장은 비슷합니다. 평시조와. 자, 가운데가 뭐라고 했어요? 중장이죠. 중장이 평시조에 비해서 2구 이상 길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은 또 다시 비슷하게 담백하게 끝납니다. 이 가운데 중장이 굉장히 길어져. 그래서 너희가 딱 봤는데 이거 시조 같은데 좀 길다. 왜 이렇게 길지? 싶으면 아마 사설시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시조는 대부분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의 양반 시대잖아요.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썼고요. 자,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죠. 정형시. 둘 다 정형시이지만 이건 정말 글자 수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정형화되어 있다면,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후기에 평민의식이 성장하면서 평민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다. 평민들은 뭐 마음속에 한도 많고 글자 수를 정확하게 지키는 연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길어지는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이 많이 창작을 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볼게요. 좀 마지막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야, 평시조는 평민이 있었어, 양반이 있었어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평시조는 평민이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 이 평과 이 평은 달라요. 이 평시조는 오리지널 평범한 시조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가 조선 전기에 주로 활동했던 이제 이런 시조이고요.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주로 썼다. 좀 가운데가 길어져서 딱 봤을 때 눈에 띈다. 자, 우리가 그냥 시조라고 하는 건 대부분 평시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시조는요 보통 단시조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이 끝이에요. 작품 하나가. 우리 동짓단 기나긴 밤에 뭐 이런 시조들도 이게 세 줄이면 끝나거든, 하나의 작품이. 자, 그리고 일반적인 평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문제집마다 앞에 있는 두 음보를 이렇게 제목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황의 도산 12곡은요, 좀 지금 평시조가 이렇게 1수, 2수, 3수, 1년, 2년, 3년 이어져 있죠. 그래서 평시조이면서 연시조입니다. 자, 연시조 흔하지 않아요. 저는 연시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질 연자 줘서 평시조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12개까지 이어져 있네요. 자, 이 시는 평시조이면서 연시조이다. 근데 연시조는요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시조와 다르게. 그래서 도산 12곡이라는 제목이 있고, 윤선도란 사람이 연시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부사시사 또 되게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 윤선도도 연시조를 쓰고 제목이 있다. 자, 그런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도산 12곡. 자, 첫 번째 갈래적 특징 평시조이면서 연시조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자, 사음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음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시조는 사음보에 안정감 있는 그런 음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자, 12수가 있는데 이제 이 도산 12곡 12수는요 전 6곡이 있고 후 6곡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전 6곡은 이제 1수부터 6수까지인데 주로 자연이 너무 좋아. 자, 내가 한때 벼슬을 오랫동안 해서 속세에 있었다가 이 자연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연을 즐기는 자연 친화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성선설. 이 사람이 성리학자인데 성선설을 지지했거든요. 맹자의 성선설을.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착하다라고 믿는 성선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수는 주로 자연 친화 얘기를 하고요. 후 6곡은 7수부터 12수까지겠죠? 여기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학문에 정진하겠어. 더 이상 속세에서 벼슬 하지 않을 거야.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 학문 정진 두 가지의 주제를 크게 가지고 있다. 맞죠? 자, 드디어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왕의 도산 12곡 평시조다, 연시조다. 자, 본문 1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요?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요? 자, 초야우생은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 시골에 사는 우가 뭐야? 어리석을 우죠?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들 어떠하리요?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자, 천석고왕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 근데 이 병이 진짜 나쁜 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나쁜 병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한 게 병이 될 지경이다 라고 해서 천석고왕인데,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래. 야, 내가 이렇게 산들 어때? 저렇게 산들 어때? 나 지금 이미 자연에 들어와서 너무 좋은데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너무 좋아. 만족스러워. 자, 내가 초야, 들판,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 시적화자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시적화자 나 자신, 태기 이왕이기도 하겠죠. 자기 자신을 왜 어리석다고 표현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또 오해하면 안 돼. 여기에서 뭐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그냥 자기 스스로를 자,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야. 겸손하게 하는 말이야. 겸손하게 이르는 말. 그래서 뭐 자신의 뭐 학문이 부족함을 뭐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말 이렇게 뭐 오버하면 안 돼. 그냥 겸손하게. 선생님도 이제 외부에서 뭐 경영자 모임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무슨 일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그냥 동네에서 작은 학원 운영해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뭐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겸손하게 하는 표현이죠. 자, 다시. 추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요? 지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거야. 이게 시골에 사는 이런 어리석은 늙은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 뭐가 어떻겠어. 난 너무 좋은데. 하물며 천석고왕,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생긴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자, 서리법이 있네. 궁금해서 무엇하리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처리하는 거. 서리법이 이 시에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도 서리법이 있고, 자, 지금 깨알같이 서리법도 맞추고 있지만 하료 어때? 끝부분을 맞추고 있어서 끝부분을 맞추는 거 우리가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을 맞추고 있다. 종결어미를 좀 반복해서 운율 형성에 또 도움을 주고 있네요. 중요한 게요. 지금 도산 12곡은 한자로 쓴 한시가 아닙니다. 자, 이왕이 이 시를 썼을 때 기존의 한시는 읊을 수는 있다. 하지만 노래로 부를 수 없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말로 내가 노래를 짓겠다. 자, 우리말로 시를 짓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짓겠다 하고 한 게 바로 도산 12곡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산 12곡은 우리말의 노래입니다. 우리말의 노래로 불러지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조예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할 때 뒤에 보면 선생님 근데 이게 한자가 되게 많은데요? 낯설고 생경한 한자가 많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후대에 이 작품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자어가 좀 너무 많은 게 좀 아쉽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말 노래야. 그런데 한자어가 많긴 많아. 이것도 기억해. 한자가 많은 게 좀 아쉬운 점이지만 어쨌든 우리말의 노래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불러서 낭독해서 교훈을 퍼뜨리기 위해서 쓴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노래야. 자, 다시 본문 돌아오자. 자, 이제 운율을 맞추고 있다. 노래 부르기 쉽겠죠?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하리요? 초야우생이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든 뭐 어때? 하물며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생긴 병, 천석이 자연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황은 고질병,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을 말해. 이 병을 내가 고쳐서 무엇하리? 고치지 않겠다. 난 자연에 계속 살겠다. 천석고황은 굉장히 많이 나온 한자성어라서 외울게요. 자, 비슷한 말로는 연하고질. 자, 연하, 안개와 노을, 즉 자연을 말하죠. 이 고질은 고질병. 자, 천석고황, 연하, 고질 둘 다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인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다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수로 내려갑시다.
연하, 안개와 노를 나왔네요. 안개와 노를 자연을 말하죠. 자, 안개와 노를 집으로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my friend, 벗을 삼아. 자, 약간 이 시에도 서리법도 많이 있지만 대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 대꾸법을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꾸법은 뭐 내가 말하면 대꾸하고 말하면 대꾸하고 이렇게 느끼면 돼. 두 개 있죠. 두 개가 리듬 감상 짝꿍을 이룰 때 대꾸법이라고 해요. 나는 밥을 먹고 너는 국을 먹고 뭔가 이렇게 짝을 이루거나 나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고 너는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가고 뭐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대꾸든 이렇게 대꾸든 어쨌든 두 개씩 짝을 이루면 리듬 감상. 그러니까 이거 대꾸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형식을 보는 겁니다. 내용상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게 대꾸인데 이 도산 12곡에 대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그러니까 자연을 안개와 노를 집으로 삼고 풍월로 바람과 달을 벗으로 삼아. 자, 대꾸가 이렇게 보이네요.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으니 이제 이 이 사람은 뭐 시적 화장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헛소리죠. 아닙니다. 이 병은 아까 천석고와 연하고지를 말한 거죠. 자연을 사랑한 그 병이라고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태평성대에 살기 편한가 봐요. 태평성대에 이 병으로 늙어가는데 이 중이 뭐야? 자연을 즐기는 삶 속에 내가 바라는 일은 허물. 자, 내가 선생님의 부정적인 건 세모할게요. 허물, 잘못, 잘못, 실수, 큰 양심적인 문제 이런 거나 없고자 뭐뭐하고자는 뭐뭐하고 싶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 자연 속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길 건데 내가 바라는 일은 내가 어떤 잘못만 없고 살겠다. 이제 어떤 도덕적인 양심적으로 내가 위축되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만 저지르지 않고 살겠다. 도덕적인 양심과 기준을 지키며 살겠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자, 긍정어 부정어를 잘 구분해야 돼. 이게 화면을 자꾸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 태평성대는요. 이제 가볍게만 아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 문제집이 있냐면 이 태평성대는 은근히 이 사람이 자연 속에 들어왔지만 임금의 이제 좋은 정치를 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정치가 편안하고 태평성대라는 건 임금이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걸 좀 은근히 말하고 있다. 그 정도로 봐도 돼요. 이따가 보면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죠. 임금에 대한 충사상이 나오는데요. 이 시는 대부분 도산에 들어와서 자연 친화와 학문에 정진하자는 얘기를 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임금에 대한 어떤 감사함, 충사상을 잊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삼수로 넘어갑시다.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야.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고 하는데 진실로 옳은 말이야. 이 세상 천하에 허다하다. 우리가 뭔가 많을 때 허다하다 하죠. 영재, 훌륭한 사람, 슬기롭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을 속여 말할 수 있겠나? 자,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어려운가요? 선생님 이제 해석을 두 번째 해볼게요. 순풍, 순한 풍습. 예전에 사람들이 되게 선한 풍습이 많았죠. 뭐 마을에서 동네에서 서로 이웃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발벗고 도와주고 이러한 착하고 도덕적인 순한 풍습이 많았는데 이제 이 당시에 그런 풍습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님은 성리학자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맹자의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성선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지한 사람이라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착하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아 순한 풍습, 착한 풍습들이 다 죽었다고 말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실로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 사람들 여전히 착해. 순한 풍습 남아있어.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 착하다, 어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옳은 말이야. 이 말이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대꾸법이 보이고 있죠.
순한 풍습이 죽다고 하는데 진실로 거짓말이야.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고 하는 건 그건 진실로 옳은 말이야. 이 세상 천하의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들 속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리뻐, 속여서 말할 수 없어. 자, 이 세상은 여전히 착한 사람, 순한 풍습 많아. 자꾸 착한 풍습이 죽었다고 사람들아 말하지 마. 이 세상에는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 이 많은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다 속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니? 속여서 말할 수 없어. 즉 순한 풍습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어떤 성선설, 사람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아직 전 6곡을 보고 있지요. 자, 4수로 넘어갑시다.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백운이 제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이 중에 이 자연 속에서 피미 일인 아름다운 한 명의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한다. 자, 해석 들어갈게요. 유란, 그윽한 난초. 난초는요, 이렇게 이런 난초 있죠?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 방에 가면 이렇게 난초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난초가. 예전에는 산에 골짜기에 많았을 거예요. 난초는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그윽한 난초가 제곡, 있을제, 골짜기곡, 골짜기에 있으니 이 자연이 참 듣기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학교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너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우선 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 듣기 좋아가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향기, 냄새, 향기를 맡다, 냄새를 맡다를 들을 문자를 썼대. 한문으로. 이제 거기서 왔을 거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은 이게 듣는 게 청각이 아니라 후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야. 그렇게 된다면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이 자연이 참 향기가 좋구나, 냄새가 좋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그냥 안 하시고 이 문맥 그대로 듣기 좋다, 청각적 이미지로 설명하시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학교 선생님 학교 프린트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일단 읽어볼게요.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구나. 백운, 흰 구름이죠? 흰 구름이 제산, 있다, 산에 있으니 이 자연이 보기 좋구나. 자,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죠. 자, 어쨌든 이걸 향기로 보던 청각으로 보던 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수에 비해서 감각적인 이미지가 좀 더 두드러집니다. 이제 시각이라 하더라도 좀 시각적인 게 세거나 색채가 나오거나, 물론 여기 색깔이 있네요. 흰색 그룹. 아니면 시각 이외에 다른 감각이 한두 번이라도 나오면 우리가 되게 감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 피미이리는 아름다운 한 명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임금을 말하죠. 자, 앞부분에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 6사수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 퇴계 이황은 어쨌든 벼슬을 하다가 완전히 은퇴해서 도산이란 자연 속에 깊게 들어와 있지만 한편으로 임금을 잊지 못하고 임금에게 감사한 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피미이린을 더욱 잊지 못한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감사하다기보다 그리워한다라고 해서 임금을 그리워한다. 연군 지정이다. 또 어쨌든 이 사람이 뭐 남녀간의 정이 아니라 신하였던 사람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기 때문에 유교적인 충사상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피미인 임금님을 말하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넘어가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오수로 내려갑시다. 자,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때만한 갈매기는 오명가명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 고교 백구는 머리가 아닙니다. 헤드 머리가 아니라 멀리 far away 멀리 마음을 하는고. 자, 이 부분도 해석이 조금 어렵네요. 자,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산 앞에 대가 있고, 자, 산 앞에 대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뭐 전망대 같은 거 옛날 이제 건물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산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곳곳에 도서관처럼 이렇게 서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게 그게 바로 도산서원이고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건물에 이렇게 테라스처럼 대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산전에 유대하고, 자, 요런 대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시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산전에 대가 있고, 그 대 아래에 유수로다, 흘러가는 물이로다. 자, 그래서 대가 있고 흘러가는 물, 자연의 정체를 일단 감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만한 갈매기, 이 때를 짚고 있다.
있다. 이제 갈매기의 무리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갈매기의 무리, 때만한 갈매기 또는 갈매기의 무리인 데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이제 이건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고 좋은데 어찌 교교백구, 이제 백구가 이제 멍멍 강아지가 아니라 이 흰 망아지를 말합니다. 흰 말. 네, 현자, 예전 공자, 맹자같이 훌륭한 지식인들, 현명한 사람들이 탄다는 흰 말을 교교백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교백구는 그래서 주로 현인을 말해요. 그냥 현명한 사람. 어찌 현명한 사람은 멀리 마음을 하는고. 그러니까 이 사람 태계 이황의 입장에서는 이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왜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멀리가 어디겠어요? 속세, 벼슬에 자꾸 욕심을 내냐, 멀리 마음을 가져가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해석을 여러 개로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언급을 했으면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학교에서 언급 안 했으면 그냥 이 정도만 보고 가볍게 넘어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교백구를 이제 첫 번째 해석은 타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 퇴계 이황, 시적 화자, 본인이라 해석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타인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고교백구야, 훌륭한 사람들아, 왜 자꾸 자연의 마음을 둬야지 멀리 속세에 벼슬에 마음을 가느냐, 마음을 자꾸 쓰려고 하느냐, 벼슬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 벼슬에 자꾸 마음을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으로 해석한다면 자기 자신도 자연에 들어왔지만 여기 속세와 벼슬에 여전히 좀 약간의 미련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는 자연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만 자연에 완전히 폭 빠져서 속세와 벼슬을 딱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벼슬, 속세하는 그 벼슬을 또는 정치를 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이것까지 깊게 나오는 학교가 있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했지만 가볍게 언급이 안 했다면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한 번 더 읽어줄까요? 산전에 유대하고 산전에 산 앞에 대가 있고 그 대 아래 흘러가는 무리로다. 갈매기들의 무리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 고교백구 흰 망아지는 멀리 자꾸 마음을 하는고. 자, 내려가자. 자, 육수로 내려갑시다. 자, 육수, 여기까지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전 6곡에 해당합니다. 전 6곡은요 언지라고 해요. 그리고 후 6곡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지만 후 6곡은 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친화의 마지막 부분, 자 1수부터 6수까지, 자 언지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춘풍의 봄바람이죠. 춘풍의 화만산하고 따뜻한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가을밤에는 월만대라 달이 대에 가득하구나. 이제 이것도 뭐 대꾸라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계절감이 많이 드러나네요. 계절감이 드러나는 부분. 자, 봄바람에 산에 꽃이 가득하고 가을밤에는 아까 말했던 테라스 같은 데 있죠? 이 대에 그 달빛이 가득하구나. 자, 이것을 여기는 뭐 봄과 가을만 나와 있지만 사계절의 흥겨움으로 말하고 있네요. 사시가흥, 사계절 내내 느껴지는 이 흥겨움이 사람과 한 가지다. 한 가지는 이 한 가지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다, 매한 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에서 느껴지는 이 흥겨움은 사람이 느끼는 것과 똑같구나.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을 어느 끝이 있을꼬. 자, 어약연비. 자, 어약연비에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이 자체의 뜻을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잘 묻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한번 그대로, 요 정도 한번은 대략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어약연비. 물고기가 비약한다, 날아오르다. 비약하고 솔개가 날아오르다. 물고기가 약동한다, 막 움직이는 거야, 막 뛰어오르는 거야, 솟구치고 약동하고 솔개가 독수리 같은 솔개가 날아오르다. 그리고 운영청광, 우는 구름이겠죠, 영은 그림자, 구름의 그림자와 구름이 그림자를 비치고 청광, 밝은 햇빛이
밝게 비친다. 밝게 비친다. 아무튼 좋은 뜻입니다. 어양연비 운영천광, 물고기가 약동하고 솔기가 날아오르고 구름이 그림자를 비치고 밝은 햇빛이 밝게 비치는데 이 자연에서 느껴지는 흥겨움, 즐거움이 어떻게 그지가 끝, the end, 끝이 있을꼬, 서리법이죠. 끝이 있을까? 끝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라는 만족의 표현입니다. 어머,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봤는데 화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와,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겠다. 좀 다른 선생님들은 참 잘하시는데 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조금 더 신경 써서 할게요. 자, 일단 1수에서 6수까지 했습니다. 언지, 육수. 자, 끊지 않고 계속 후 6곡 언학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슝. 자, 드디어 제 후 6곡 언학 부분입니다. 언학 부분은 학문에 정진하자, 학문에 수양하자라는 이런 다짐을 얘기해요. 퇴계 이황이 이거 어떻게 썼다고 했죠? 자, 23세부터 이제 69세까지 꽤 긴 시간 동안에 속세에서 벼슬살이를 했어. 그런데 원래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23살 벼슬에 스카웃 되기 전에 정말 학문에 정진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학문의 길을 잠깐 내려두고 이제 벼슬살이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쟁, 싸움, 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벼슬에서 은퇴하고 다시 도산서원이라는 곳을 짓고 학문의 길로 돌아와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 이제 남은 인생은 무조건 수많은 책 속에 쌓여서 학문에 정진하고 후학을 양성하겠다. 이런 다짐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산 12곡의 7수 들어가 볼게요. 천운대에 돌아들어 왈락제가 소세한데 여기는 좀 약간 공간의 이동이 좀 있네요. 여정이 있네요. 여정. 천운대, 왈락제 다 도산서원에 있는 것들인데요. 천운대, 도산서원 근처에 있는 되게 아름다운 뭔가 대라는 게 있으면 전망대 비슷한 거예요. 천운대를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왈락제 도산서원에 있는 서재 이름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서재래요. 왈락제가 소세하다, 맑고 깨끗하다, 깨끗하고 맑다. 깨끗하고 맑은데 좋은 의미, 만건생애로 만건의 책에 폭 파묻혀 사는 삶, 수많은 책 속에 묻혀 지내는 삶을 말하는 거죠. 묻혀 지내는 삶이 즐거움이, 낙사가 즐거움이죠? 즐거움이 무궁하여라. 끝이 없다. 나 너무 좋다. 이 중에, 이 만권생애 중에 왕래 풍류를 더욱 말해서 무엇하리요? 자, 서리법. 굳이 말해 뭐해? 야, 말해 뭐해? 너무 좋아. 이런 뜻이죠. 자, 왕래 풍류는 왕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재에서, 도산서원에서 책을 읽다가 이 책 속에서 감명 깊은 곳이 구절이 딱 느껴지면 나와서 산책하고 그런 거야. 왕래풍류. 이제 때때로 이 자체는 때때로 거닐며 즐기는 풍류란 뜻인데요. 책을 읽다가 산책하고 굉장히 유유자적이 바로 이 수에 어울립니다. 유유자적, 정말 편안하고 평온하게 책을 읽고 산책하는 편안한 삶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야. 자, 천운대에 돌아들어 왈락제가 소세한데 맑고 깨끗한데 만권생의 즐거움, 수많은 책 속에 묻혀 사는 이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수많은 책을 읽고 지내는 중에 왕래 풍류를 때때로 산책하며 즐기는 풍류까지 이르다가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서 무엇할고 말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나 너무 좋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더 나아가서 안 빛낙도 안 번진족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연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하고 있네요. 자, 8수로 넘어갑시다.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는데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니 우리는 이목총명 남자로 농고같이 하지 말으리. 자, 여긴 조금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자, 우선 대꾸가 확실하게 좀 세게 보이네요. 자, 선생님 침이 대꾸법이 강하게 요렇게 보이네. 말했지만 요렇게 대꾸든 요렇게 대꾸든 두 개가 짝을 이루면 대꾸법이라 보죠. 자, 한번 볼게요. 뇌정이 뭐냐? 뇌정은 우레소리, 천둥번개 소리, 천둥, 우레, 우랑쾅쾅. 정말 우랑쾅쾅. 한밤중에 천둥번개 소리 되게 크게 들리는데 천둥번개 소리가 너무 커서 파산이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파산, 그 파산이 아니야. 산을 무너뜨리다, 산을 폭파하다. 자, 천둥번개 소리가 너무 커서 산을 부술 것 같아도, 산을 부술 듯이 이 소리가 커도 농자가 귀머거리거든요.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겠죠. 천둥번개 소리가 진짜 산을 이렇게 깨부술 정도로 크게 소리가 들려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겠죠. 자, 백일 밝은 태양이 중천 하늘에 밝게 떠도 고자는, 여기서 고자는 누구냐면 눈먼 사람, 맹인, 소경이라고도 해요. 소경이 눈먼 사람 외우세요. 고자는 못 보겠죠. 아무리 밝은 태양이 하늘 한 곳에 중천으로 떠 있다 하더라도 소경은 보지 못하겠죠. 자, 일단 대꾸법. 자, 그러면 여기서 농자와 고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 마이너스인데요. 여기서는 진짜 귀머거리, 진짜 눈먼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목총명, 자, 눈과 귀가, 자, 귀와 눈이 총명한 남자로, 귀 먹거나 눈 멀지 말자. 귀와 눈이 총명하자. 즉, 진리 탐구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남자로 농고같이 하지 마로리. 마로리는 다짐, 의지. 농고같이 살지 않겠다. 농자와 고자, 눈먼 사람, 귀머거리 눈먼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겠다. 이 얘기는 진리 탐구에 힘쓰겠다. 학문에 정진하겠다라는 다짐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뇌정이 파산해도 농자는 못 들어. 태양이 중천해도 고자는 못 봐. 대꾸법. 우리는 귀와 눈이 총명한 남자로 우리는 절대 농자와 고자처럼 하지 말자. 진리에 눈을 뜨자.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자, 구수로 넘어갑시다.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 형광펜을 들어볼게요. 형광펜, 자, 구수의 형광펜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10수, 11수까지 형광펜 할게요. 지금 도산 12곡이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지만, 사실 단독으로 연시주가 전체가 다 나오지 않고 다른 시에서 보기나 선택지로 나올 때 가장 단골 손님 문제로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은 바로 9수, 10수, 11수입니다. 여기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한 10배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9수 들어갑니다. 출제 빈도가 높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그 고인이 걷던 길, 여다가 원래 살다 지내다인데 걷던 길 내 앞에 있으니 그 걷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 걷고 어떠리요? 자, 서리법이 있네요. 자, 해석 들어갈게요. 자, 고인, 옛사람, 죽은 사람. 근데 그 중에 누구냐면 옛, 성인, 성현을 말하는 거야. 성현 또는 성인. 이 성인이 어덜트 성인이 아니라 옛날에 살고 죽은 사람 중에서 지식인, 훌륭했던 어떤 지식인,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자,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학문을 탐구하고 학문에 대해서 본받고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못 보겠죠. 고인도 날 못 보고 죽고 없으니까 무덤 속에 있으니까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하지만 고인을 못 봐도 그들이 걷던 길, 뭐겠어요? 걷던 길 플러스 학문 수양의 길,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뭐 책이나 이론으로 남아있겠죠.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옛 성현들, 훌륭한 성현들은 죽고 없지만, 그래서 그들을 직접 대면할 순 없지만 그들이 남긴 이론, 학문, 철학은 내 앞에 책으로 다 남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걷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 걷고 어떠하리요? 자, 서리법. 아니 걷고 어떠리? 걷겠다. 걸어가야지. 나도 그들을 본받아서 학문의 길에 정진해야지.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을 낸다면 학교에서 선생님 학교쌤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낼 것 같은데요. 흔하게 나오지 않는 거라 더욱 좀 알아놔야 돼요. 연세법이라는 표현 기법이 바로 여기에 보입니다. 연세법. 자, 이 연세법이란 표현 기법. 우리가 뭐 연쇄적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살인 사건이 나면 연쇄 살인 사건이라 하죠. 자, 연세법이라는 게 이제 어떤 우리 국어의 표현 기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앞문장의 끝을 한번 바꿔 넘어가고, 여기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세 줄이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한 번만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연세법이라 해요. 자, 연세법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려면 책을 사야 한다. 책을 사려면 서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문장 한번 받아서 이어서 가는 걸 바로 연세법이라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만 받아도, 대학에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하려면 책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한 번만 받아도 연세법이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연세법이 지금 보이나요? 자, 고인이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근데 한번 받았죠. 고인을 못 봐도 그들이 걷던 길이 내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네. 근데 여던 길 한번 받았죠?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걷고 어떠리요. 자, 연세법.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 기법과 유사한 걸 찾아라 하면서 뭐 원숭이 엉덩이 빨간 사과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짧은 글짓기를 해서 선생님이 낼 수도 있겠죠. 뭐 사랑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사람을 만나려면 집을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어떤 연세법의 응용 문제가 나오거나 다른 시에서 연세법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적인 것도 한번 습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수, 11수 모두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들어가자. 당시에 예전에 걷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온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연대 마음을 마루리. 자, 이 부분은 태계 이황이 한때 자신이 벼슬을 했던 거, 속세에서 벼슬에 욕심을 내서 벼슬에 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도산 12곡에 좀 회고적이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회고적, 과거를 좀 떠올리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성찰적이라고 하죠. 성찰적.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당시에 선생님 아까 그랬죠. 23살에 이제 이 사람 스카웃이 돼서 벼슬을 했는데, 이 전에 원래 막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는데, 이 학문에 정진하던 길을 스탑하고 벼슬길을 나아가서 한참 걷다가 다시 학문의 길을 왔다고 했죠.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걷던 학문 정진의 길, 공부했던 거,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이 벼슬 했을 때, 정치했을 때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다 다니다가 어디도 이 벼슬 말하는 거죠. 약간 부정적이죠. 어디다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고. 자, 이제와 돌아가는 거 서리법. 근데 이게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야,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어디로? 이제라도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으니 연대, another thing, another place.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학문 정진의 길이 아닌 다른 곳, 어디야? 벼슬길 말하는 거죠. 연대 마음 마로리. 마음을 쓰지 않겠다. 더 이상은 벼슬 하지 않겠다. 속세로 가지 않겠어. 라는 다짐. 나는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학문 정진에 힘을 쓰겠어. 정진하겠어.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어디와 연대를 많이 물어봐. 이 시에서 벼슬살이를 했음을 알려주는 단어를 찾아라. 이 수에서 찾아라 하면 어디, 연대, 이거 두 개 찾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던 길은 학문 정진의 길이니까 좀 대조죠. 여기는 플러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의 여던 길, 예전에 걷던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다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두 번 다시 연대 다른 곳에 벼슬길에 내 마음을 쓰지 않겠어 라고 반성하는 부분이다. 후회하는 부분이다. 자, 11수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 들어갈게요. 여기는 좀 조심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청산, 푸른 산과 유수 흘러가는 물은요. 앞부분에 어떤 그 단순한 자연 친화와는 좀 다르고요. 다른 그 고전 시가에 청산 유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시에서의 청산과 유수는 이제 많은 경우가 아름다움의 대상, 풍류의 대상.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난 즐길 거야. 인조이 할 거야. 풍류. 어떤 이런 대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너무 아름답다. 와, 푸른 산 너무 멋지다. 흘러가는 물 맑고 깨끗하다. 나 여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술 먹고 즐길래. 그런 느낌이 많아. 단순한 자연 친화.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청산과 유수가 일단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아름다운 비주얼적으로 와 아름답다 즐길래가 아니라 어떤 속성을 예찬하는 거야. 속성 변함없는 속성.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이 내부 속성에서 교훈을 주는 대상이에요. 교훈, 깨달음.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시에서 청산과 유수와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산은 어찌하여서 만고에 푸르고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느냐. 자, 아니하느냐 서리법 너무 많아서 이제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리고 대꾸와 서리가 거의 많이 보이죠. 푸른 산은 어찌해서 만고 오랜 시간 동안 푸르며 그죠? 영원성 비슷한 뜻인데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야 흘러가는 물이 나 힘들어 잠깐 쉴래 이러지 않죠. 밤낮으로 네버 스탑 계속 끝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느냐. 뭐 불변성 영원성 뭐 이건 뭐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다 맞아요. 영원성 불변성 변함이 없다. 우리도 이걸 본받자. 우리 공부할 때, 학문할 때, 우리 어때요? 공부 좀 하다가 독서실 공부하다가 막 나가고, 뭐, 릴스 보고, 중간에 친구가 놀자고 하면 막 놀러 가고 이러죠.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야. 청산과 유수처럼. 우리도 never stop. 그치지 말자. 만고성천. 좋은 단어고, 핵심 키워드야. 만고. 오랜 시간 동안에 저렇게 푸르름을 유지하자. 늘 영원하게 불변성, 영원성. 자, 학문에 항상 끊임없이 중도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자라는 자세에 대한 다짐입니다. 정진하자. 하겠다. 라는 다짐과 의지. 그래서 뭐다? 여기서 청산과 유수는 아름다움이나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 아니라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그 내부 속성을 뽑아낸 거다. 청산은 어찌하여 늘 푸르고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느냐. 대꾸법. 우리도 그치지 말고 저 청산과 유수를 본받아서 늘 오랜 시간 동안 푸르름을 유지하자. 학문에 끊임없이 정진하자. 자, 마지막 12수 들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을 우가 또 나오네.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자 하니 그 필요성을 알고 행하고자 하니 그거 아니 쉬운가? 참 쉽지 않아? 서리법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인, 내가 어덜트 성인 아니라고 했죠. 아이 성인 그 성인이 아니라 옛 성현, 공자 맹자 같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지식인 성인들도 모르겠다 하시니 그 끝을 무엇에? 그 학문의 끝을 모르겠다 하시니 그거 아니 어려운가? 자, 어리석은 학문이라는 게 이중적이라는 거야. 학문의 이중성. 자, 우리도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1등급 나올 수도 있겠는데? 좀 쉽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공부를 엄청 하고 문제를 푸는데 막 다 틀려. 와, 이게 쉽지 않네. 만만치 않네. 이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자, 마찬가지야. 학문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야. 학문은요. 쉬운 속성도 있고 어려운 속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늘 공부하자. 이런 내용이야. 어리석은 사람도 그 학문에 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행하고자 하니 그거 참 아니 쉬운가? 아니 어리석은 사람도 학문을 하는데 그거 학문이라는 거 참 쉬운 거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옛 성현, 옛 공자 맹자 같은 훌륭한 지식인들도 그 학문의 끝을 모르겠다 하시니 그거 참 아니 어려운가? 서리법 참 어려운 거다. 학문이라는 게 참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그 끝을 모른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
학문은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쉽던 어렵던 간에 이 중에 이 자연 속에서 늙을 줄을 몰라라. 학문에 폭 빠져서 학문이라는 것에 몰입을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 학문에 몰입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태계 이황의 도산 12곡 한번 다 해석을 봤고요. 다시 한번 시험의 포인트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자, 선생님이 안 한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평시조, 연시조. 자, 이 태계 이황, 평시조, 연시조 12수고요. 교훈적. 그죠? 있었죠? 회고적, 약간 과거 회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자연의 속성을 이제 예찬하는 부분, 칭찬하는 거죠. 예찬적인 거 있었고, 중간에 내가 왜 벼슬 했지? 하고 성찰하는 부분도 있었고, 자, 괜찮죠? 자,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분명히 이 영상을 이제 시험 전에, 직전에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딱 1, 2분만 더 총정리 한번 해 볼게요. 도산 12곡 시험 문제 한 4문제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시조에 대한 관례적 특징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거나, 이 창작 목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있냐면 퇴계 이황 선생이 이 도산 12곡 맨 끝에 이 창작 취지, 창작 의도를 밝힌 발이라고 해서 발문이라고 해서 내가 이 글을 왜 썼어? 라는 이 발문이라는 걸 이제 쓴 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 한번 이게 보이나요? 초점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초점이 맞을지는. 아이고. 자. 뭐 이런 내용이야. 도산 12곡의 창작 동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걸 왜 적었나? 우리 동방의 가곡. 그 당시에 수많은 노래들이 너무 음탕하다. 우리 주변에 노래들이 있는데 너무 음탕한 게 많다. 뭐 너무 야하거나 너무 비도덕적이거나 한림별곡 경계체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한림별곡 같은 거 보면은 막 술 마시는 이야기, 기생이랑 노는 이야기 이렇게 좀 방탕한 내용이 많은데 그걸 보고 퇴계 이황 선생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런 방탕한 노래는 못 쓴다 못 써. 성리학자, 유교학자로서 이런 거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도산 12곡이라는 아주 훌륭한 교훈적인 내용을 쓰고 우리 아이들이 노래로 불러서 낭독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훈이 잘 퍼트러질 수 있도록 우리 노래로 부르겠다 하면서 이 도산 12곡이라는 글을 그 취지를 밝힌 부분이 있어. 한시라고 하면 틀려. 이 시조인데 우리말이다. 다만 그래도 이 사람이 유학자다 보니까 우리말로 쓰려고 노력은 했어. 우리말로 썼는데 낯선 한자어가 여전히 많은 한계점은 좀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어. 하지만 우리말을 써서 부르게끔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설시조 아니고요. 이거 연시조면서 평시조면서 연시조야. 사음보라고 했고요. 자, 이게 새 거가 있으면 선생님이 한번 자, 이게 영상이 얘들아 벌써 52분이네. 1.4배속으로 보세요. 1.4배속으로. 자,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간 없는 사람은 여기서 영상 끊으시고요. 자, 한번 쫙 읽은 다음에 진짜 마무리야. 자, 이황 도산 12곡.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요. 자,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요. 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 만족한다. 하물며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이 들었다.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고치지 않겠다. 천석고황 연하고질 암기하시고요. 연하 안개와 노을을 집으로 삼고 바람과 달을 벗으로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이 병은 아마 이 병으로 말하는 건데 만족스러운 거야. 이 자연을 즐기는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일은 허물 잘못만 없었으면 좋겠다. 순한 풍습, 착한 풍습이 사람들이 주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야. 사람의 인생이 어질다고 말하는데 이건 진실로 옳은 말이야. 이 세상 천하의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다 속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전히 이 세상은 선한 풍습이 남아있어. 사람의 성선설을 나는 지지해. 자, 그 다음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이 자연이 듣기 좋구나.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이 자연이 보기 좋아. 이 자연 속에서 임금님을 난 더욱 잃지 못해. 유교적 총사상 연군지정. 산 앞에 대가 있고 그 대 아래 흘러가는 물이 있어. 갈매기는 물이 지어서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해서 고교백구 훌륭한 현자들은 자꾸 속세 벼슬에 멀리 마음을 두려고 하는 거야. 춘풍의 따뜻한 봄바람에 산에 꽃이 가득하고 가을 밤에 달이 가득 대에 비치고 있구나. 사계절에 느끼는 흥겨움은 사람과 똑같아. 한 가지야.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 물고기가 약동하고 솔개가 날아오르고 구름에 그림자가 비치고 맑은 햇빛이 비치는 이 자연의 즐거움이 어느 끝이 있을꼬 끝이 있지 않아. 무궁무진해. 이 자연의 즐거움은 영원해. 천운대에 돌아들어 왕락제가 맑고 깨끗한데 만권생의 수많은 책 속에 묻혀 사는 이 즐거움이 끝이 없고 무궁해. 이 자연 속에 때때로 거닐며 산책하며 즐기는 풍류를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좋아. 천둥번개 소리가 산을 깨 부술 듯 해도 귀머거리는 못 들어. 밝은 햇빛이 하늘에 떠 있어도 눈이 먼 사람은 보지 못해. 우리는 귀와 눈이 총명한 남자로 농자와 고자처럼 하지 말자. 진리 탐구에 힘쓰자. 학문에 정진하자. 진리에 눈을 뜨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그들이 걷던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어. 그들이 걷던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 걷고 어떠리요? 연쇄법. 예전에 걷던 길,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다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을까?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연대 마음을 쓰지 않겠어? 어디? 연대 벼슬길 속세 마이너스.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고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대꾸법, 영원성, 불변성. 우리도 청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망고상청하리라. 이 자연에서 본받아서 학문에 끊임없이 정진하겠어 라는 다짐.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자 하고 알고 행하니 얼마나 쉬워. 훌륭한 성인들도 그 끝을 모른다 하시니 얼마나 어려워. 학문의 이중적인 속성. 쉽거나 어렵거나 이중에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이 삶 속에 몰입을 하느라고 내가 늙은 줄 모르겠어. 자, 퇴계 이황의 도산 12국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